학습을 할 때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에 관련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 저희 수다학에서 정말 많이 알려드렸었죠. 롤 모델을 찾는 방법, 또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방법, 또 놀이 수학을 활용하는 방법 등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민아 선생님, 선생님의 추천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누구나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아이들이 읽는 책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책을 보면 예를 들어 신데렐라라고 봤을 때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1시 50분이에요. 이때 신데렐라가 집까지 가려면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할까? 이런 수학적인 문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생각할 거예요. 그럼 신데렐라가 100m를 한 20초에 뛰어요. 네, 그러면 빠르진 않네요. 네, 그러면 한 1분에 300m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럼 10분 남았으니 한 3000m 떨어져 있으면 열심히 뛰어서 네.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신데렐라도 사람인데 그렇게 계속 뛸 순 없죠. 아, 그렇죠. 지치기도 할 거고 쉬었다 가기도 할 거고 나중에는 뭐 100m를 한 30초에도 뛸 거예요. 그러면은 1000m만 돼도 아마 도착을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네. 여기에서 얘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사고했느냐 이런 방법을 알게 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긴 우리 엄마들은 보통 수학 공부하면 얼만큼 많은 수의 수학 문제를 풀었느냐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책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신데렐라 그 다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리 허벅지가 예를 들어서 우사히 볼튼 다리다. 그럼 100m 한 10초에 뛰거든요. 네, 네. 그럼 또 시간이 많이 또 땡겨지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랑 좀 통하시는 게 있는 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좀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뭐 동영상도 보고 책도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아왔어요. 오, 진짜요?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네, 수학 비하인드 뉴스 출발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재미를 주는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가 거북이를 얕잡아보고 방심하다 결국 달리기 경주에서 지고 말죠. 그 사이 거북이는 아주 열심히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가다가 결국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명작 동화입니다. 와.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기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만약 토끼가 잠에서 깨서 거북이를 뒤쫓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토끼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거북이의 승리일까요? 이젠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학이 나설 차례입니다. 자, 네, 제가 조금 흉내를 내봤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눈높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눈높이가 여러분들의 눈높이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속력이 몇 초당 각각 1m와 0.1m고 토끼가 거북이보다 100m 뒤쳐졌을 때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뒤처진 토끼가 앞서가고 있는 거북이의 위치까지 올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때 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따라잡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더하게 되면 약 111.1초, 즉 1분 51초 만에 토끼가 거북이를 채치게 되는 거죠. 거북이 입장에서는 참 허탈할 것 같습니다. 속이 거북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토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토끼가 거북이에게 질 일은 없다는 수학적인 결론! 거북이를 보며 희망을 가졌는데 왜 제가 슬프죠? 그래도 거북이의 노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았던 동화 속 이야기를 수학적 논리로 풀어본 시간. 자, 여러분들도 동화 속 이야기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일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수학 비하인드 뉴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흥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이리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늘 항상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쪽잠을 막 몇십 년 동안 자지 않는 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럼요. 교훈은 또 교훈대로 충분히 얻은 후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자라는 걸 일단 주고 나서 신선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재해석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네. 근데 의심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요때 수학적인 사고력이 막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요? 왜 그렇지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의심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뭐든지 의심합니다. 항상 전 그랬잖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수학적 사고력이 확 늘었어요. 네. 네, 갖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친구들도 의심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동심 파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뭔가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토끼와 거북이 말고도 어떤 이야기하고 좀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얘기는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거기 보면 이제 조약돌 같은 거 그리고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집을 찾아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좀 의심이 좀 되는 게 왜냐면 요즘에 등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산 다니면서 뭐 이렇게 쓰레기나 뭐 떨어져 있으면 다 치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네. 그분들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빵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또 같이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힘든 사람은 요즘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도 좋지만 이제 조약돌이나 빵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본다면 네. 어떤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시할 때는 가정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몇 시에 출발했다, 어떤 속력으로 간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벽 5시에 출발했다. 한두 시간 만에는 차라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 5시간 정도는 갔다. 이런 가정을 해주고 뭐 그러면 애들이 걸어갈 네.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돌아올 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시간 정도 갔다면 보통 어른들이 1시간에 4km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산길이고 하니까 더 적게 뭐 2km로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5시간을 갔으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그러면 거기에 조약돌 요만한 거를 좀 떨어뜨리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잘 보이게 떨어뜨린다. 5m 간격으로 떨어뜨린다 한다면 2,000개가 필요한 거죠. 네. 2,000개가. 네. 그런데 그럼 뭐 그 주머니에다 그거 다 어떻게 넣어요, 애들이? 미리 준비한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간격이 이제 좀 뭐 많이 떨어뜨린다 그러면 10m면은 1,000개가 필요한 거고 또 100m 떨어뜨린다면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100개만 해도 이게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를 따져보면 무게나 그 양이나 개수를 본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 헨젤과 그레텔 아빠가 진짜 나쁘네요.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우리가 뭐 만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아니 그 드래곤볼 7개 모으기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조약돌 애들이 그 네. 2,000개를 그거 모으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또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마동석 정도 되는 팔뚝이면 몰라도 그거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애 바지 주머니가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게다가 이거 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또 빵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빵을 이제 준비하면 어느 정도를 또 준비해야 될까를 아까랑 비슷하게 계산한다면 한번 뭐 뜯어내는 어떤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 정도라고 한다면 아까 2,000번 정도 뜯어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번 정도를 뜯어내려면 자,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20 곱하기 100 혹은 또 이제 2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니까 가로, 세로, 뭐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10, 20 정도 하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빵인데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이 정도 크기가 나오니까 이걸 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는 숨기기에는 좀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수학적인 생각으로 이 동화를 읽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의 동화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헨젤은 공사장 인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올 때 리어커도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돌을 200개를 실어야 되거든요. 2,000개. 2,000개죠. 맞아. 너무 많아 진짜 2,000개는. 2,000개를 해야 돼요. 게다가 빵도 날라야 되니까 한 사람 더 데려오세요.
그 사이에 저는 최단 경로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수학 내용이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교훈도 없고 감동도 없고 머리만 아프죠. 그러니까요. 뭐 이야기라고 따지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면 아이들이 아 맞아 그때 읽었던 이 책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라고 할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헨젤과 그레텔을 쓴 그림 형제의 또 다른 동화 라푼젤 다 아시죠? 라푼젤. 라푼젤하면 네. 긴 머리카락을 탑 밑으로 내려서 왕자가 그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탑 위로 네. 올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과연 이 라푼젤의 머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죠. 이 또 그 탑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런 궁금증을 갖고 동화를 보면 재미있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자가 별로 무겁지 않은가 봐요. 뭐 그럴 수 머리가 안 되겠죠. 왕자가 삐쩍 말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라푼첼이 이 왕자를 만났을 때가 12살이에요. 12살 동안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르고 이 머리카락을 계속 길렀다. 그럼 어느 정도 길이가 될 것인가? 하루에 사람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그 길이가 약 0.4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라푼젤의 나이가 12살이고 365일간 쭉 자랐으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네. 한 1.75m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성인 남성 네. 키 정도가 돼요. 아니 그러면 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성이 아닌데요. 1층 집인데요, 그냥. 성이 안 차는데요? 아니 근데 밑에서 또 왕자가 네. 팔을 딱 벌려서 이렇게 오. 잡아야 되니까 아. 왕자의 키도 계산해야 되겠죠. 한 150, 네. 왕자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왕자가 손을 다 뻗었으니까 2m는 좀 안 된다. 네. 그렇게 했을 때도 합치면 한 3.7m 정도 아마 이 정도 높이였겠다. 야. 그러면 라푼젤이 도망치기는 좀 높은 높이이고 또 그냥 웬만한 사다리도 놓고 올라갈 수 그러니까요. 있는 네. 높이이기도 하죠. 왕자가 무슨 뭐 호빗 마을의 왕자가 아닌 이상은 보통 웬만한 사람이면 사다리 정도 타면 올라갈 거리고 아니 정말 환상이 그리고- 확 깨지네요. 그리고 그렇게 아끼는 공주면 자기가 클라이밍 같은 걸 배워가지고 그렇죠. 암벽을 타야죠. 그 머리를 잡아 당겨갖고 올라갈 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라푼젤이 왕자한테 좀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예전 조선 시대에 13살짜리 신부가 이 10kg짜리 가채를 머리에 이었다가 목이 부러졌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제목이 더 아프네요. 어우. 라푼젤 입장에서는 그 10kg 이상은 되겠죠, 우리 왕자님이. 그러니까요. 네, 끌어올리려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라푼젤 동화를 보면 이야기 속에 있는 수학적인 다양한 배경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수학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수학적 사고력을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있잖아요. 그 또 만화를 보면서 네.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 톰 소요나 아톰, 특히 뭐 피구왕 통키 이런 애 보면은 몸에 비해서 눈이 굉장히 커요. 눈이 작은 나로서는 굉장히 볼 때마다 약간 좀 거부감이 그렇죠. 들었어요. 예, 재밌으니까 계속 본 비현실적이고. 거지. 그렇죠. 도대체 키가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눈이 큰가? 특히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그런 생각할 수 거 있겠네요.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과연 키가 몇 센치일까? 좀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궁금증도 수학적 추론이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나온 장면 몇 가지만 봐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왜 태권브이 보면 여기 제비호 있잖아요. 이마에. 네, 거기 사람이 그 타는 사람 거 아니에요? 타는 조정석인데 그 조정석에 사람이 탄다고 생각했을 때 한 제비호 높이가 2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비호가 여기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마가 한 2.5m? 로버트 그렇죠, 태권브이의 넉넉하게. 2.5m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이마 길이가 대부분 한 11cm거든요. 사람의 이마 길이 대 사람의 키는 로버트 태권브이 이마 길이 대 로버트 태권브이의 키가 키. 되겠죠. 네, 하면 키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한 6등신 정도 되겠죠? 네. 아, 6등신. 좀 찔려서 그런데 좀한 칠? 8등신으로 그래요? 해주세요. 6등신이요? 6등신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네. 이마 길이가 2.5m였으니 이마, 코, 턱 해서 또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3 하면은 7.5m 정도 얼굴 길이니까 곱하기 6 하면 로버트 태권브이의 키는 대략 45m 정도다라고 우리가 딱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로버트 태권브이 키가 얼마다 이거보다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단서를 제공한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수학도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과 관련지어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라라는 조언은 항상 해드렸었는데 아이들이 흔히 읽는 동화나 만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집에서도 많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때 항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 속에 수학적 사고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